안녕하세요. 혹시 믿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 아시나요? 제가 무슨 일을 당한 건 아니지만 저를 믿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만 맹신하던 시댁과 남편이 저 말대로 당했거든요. 다시 생각해도 웃긴 이 사람들이 요즘 떠올라서 다른 사람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겸 사연글을 쓰게 됐어요. 저는 30대의 젊은 이혼녀로 다행히 애가 없어 깔끔하게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어요. 만약 아이가 있었다면 나무꾼에게 잡힌 선녀처럼 애들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그 인간들 헛짓거리를 속 터지게 보고 있어야 했을 텐데 이렇게 제자리를 찾게 되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애가 생기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차라리 다행이다 싶어요. 저와 남편은 평범한 부부였어요. 연애 때는 꽤 즐거웠지만 결혼 후에는 조금씩 식어가는 여느 다른 부부들과 다름없었죠. 남편과의 관계가 전처럼 뜨겁지 않다고 해서 또 남편의 애정이 점점 식어간다고 해서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건 아니에요. 영원한 감정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사랑이 정으로 바뀌는 정도의 변화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시댁과의 관계도 조금씩 열매가 익듯 뭔가 결실이 맺힐 거라고 믿었어요. 어떻게 남편 쪽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지만 시댁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더군요. 시모에게는 신우라는 아주 강력한 아군이 있었거든요. 남편보다 3살 어린 신우는 결혼할 때부터 저에게 큰 시련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새언니, 저 투자하는 곳이 있는데 같이 해보실래요? 저한테 돈 주시면 불려서 돌려드릴게요. 저 투자 잘해요. 야, 넌 그런 건 오빠한테 먼저 이야기해야지. 새언니부터 공략하고 있어. 아가씨, 말씀은 고마운데 저는 투자를 안 좋아해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남통하는 거면 더 못하겠더라고요. 신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투자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신우가 누리는 모든 것이 투자에 성공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혹할 만도 하지만 저는 직접 손대지 않은 건 믿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신우의 말을 따라 투자를 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남편과 시모에게 뭔가 수상하다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아가씨가 투자한다고 말한 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아가씨는 아가씨 돈으로 하는 거니까 문제 없지만 당신이나 어머님은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리고 항상 수익률이 좋을 리가 없는데 아가씨는 늘 수익을 낸다니까. 아니야. 수익 떨어질 때도 있는데 얘가 파는 타이밍을 정확하게 알거든. 그리고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동생한테 부탁하는 거지. 걔네 시댁도 걔한테 투자 부탁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믿어도 돼. 의문을 제기했지만 남편과 시모는 신우에게 조금씩 투자금을 맡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만큼 두 사람이 얻어가는 것도 많았죠. 엄마, 이번에 투자한 거 잘 됐어. 여기 엄마 용돈이야. 좋은 거 사 입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이혼하기 2년 전 그 해의 설 명절 때도 그랬죠. 신우가 건넨 봉투에는 무려 1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들어있었고 남편과 제가 준비한 봉투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을 뿐이었어요. 솔직히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시모가 설마 돈 가지고 신우랑 우리를 차별하진 않겠지 싶었거든요. 신우에 이어 저희도 용돈 봉투를 드리려고 하는데 신우가 다시 시모에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엄마, 이거 한번 걸쳐봐. 엄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온 가방이야. 엄청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어디 나가서 꿀리지 않지.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십만 원은 하는 가방이더군요. 그런 선물을 하는 신우를 보며 참 엄마한테 잘하는 딸이네 하고 생각했었어요. 신우는 이때 결혼한 상태였는데 친정에 자주 왔었어요. 투자 덕분에 신우가 돈을 좀 잘 번다더니 신우의 시댁도 그 덕을 좀 받는지 추석이든 설이든 친정부터 보내주더군요. 자기 엄마에게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에게도 선물과 용돈 공세를 하는 모양이었어요. 뭐, 돈 잘 벌면 그럴 수 있죠. 게다가 투자로 돈을 번다니 머리가 좋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만 해도 그저 신우가 돈 버는 재주를 가지고 있고
재물복을 강하게 타고났나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당연히 그런 신우를 시모는 엄청 좋아했죠. 아유, 뭐 이런 걸 다 사와. 나는 이런 거 없어도 된다고 했잖니. 그러면서 저희가 사들고 온 과일이며 건강기능식품은 쳐다보지도 않고 저쪽으로 밀어서 치워버리더군요. 참 섭섭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화낼 수도 없었죠. 좋은 날 굳이 화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시모가 그런 저의 가슴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아유, 우리 딸 데려간 집은 호강하네. 어디서 이런 복덩이 같은 며느리를 들일 수 있겠어? 돈 버는 재주도 좋아, 좋은 것도 많이 선물해줘. 어른들 공경해. 모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며느리잖아. 그러면서 저를 힐끗 보더니 말을 덧붙이시더군요. 에휴, 그에 비하면 우리 집은 이게 무슨 꼴이라니? 내가 생각했을 때 집안에 사람이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어떻게 저 잘난 우리 아들을 데려가 놓고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밖에 못하는지. 저절로 한숨이 다 나온다. 기분이 나빴지만 못 들은 척하자 시모가 더 큰 소리로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딸은 듬직하고 믿음직스러워서 걱정이라고는 안 했는데 집안에 새 사람이 들어오고 나니 오히려 더 걱정되고 마음이 불안하네. 어떻게 된 게 딸보다 나이도 많은 게 눈치도 없고 생각도 없어 보여. 듣다 보니 열이 서서히 오르더군요. 시어머니한테 이따위로 뭘 어떻게 했다는 걸까요? 그리고 아들이 되게 잘난 줄 알고 착각하길래 시모의 그 착각을 깨부수어 주기로 결심했어요. 일단 시모가 끊임없이 말할 때 못 들은 척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등을 깊숙이 기대고 편하게 앉은 다음 오른쪽 다리를 왼쪽 허벅지 위에 걸치고 핸드폰을 꺼내서 게임을 켰죠. 제사 음식을 하는 중에 이런 행동을 하니 시모가 당황해하면서 저한테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야,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욕 좀 했다고 열받아서 그래? 그럼 처음부터 잘하지 그랬어. 당장 안 튀어와? 뭘 잘했다고 거기서 게임이나 하고 있어? 어머님, 저한테 많은 거 바라지 마세요. 지금 저 어머님의 그 잘난 아들이 처갓집에 있을 때와 똑같이 있는 거니까요. 처갓집에 있는 내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는 게 바로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장인 장모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하고 있어도 말이에요. 뭐? 앞으로 어머님의 자랑스러운 아드님이 처갓집에서 하는 거랑 아주 똑같이 제가 어머님한테 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별다른 불만 없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더 느긋하게 다리를 꼬고 시모와 남편을 삐딱하게 쳐다보며 말했죠. 그랬더니 남편놈 얼굴이 새빨갛게 변하더군요. 내가 언제 처갓집에서 그랬어. 거기서 편하게 있었던 건 줄 알아? 나도 불편한데 참고 있었다고. 너무 불편해서 이런 자세로 푹 쉬다 왔어? 하긴 우리 집에는 너한테 뭐 시키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나는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어머님 심부름도 하고 있는데 왜 욕을 먹지? 제 말에 시모가 부들부들 떨더군요. 그때 신우가 나섰어요. 언니,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요. 여태껏 나랑 손발 맞춰서 해오다가 새언니랑 같이 하다 보니 엄마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쩌겠어요. 엄마도 편한 사람이 좋은 거죠. 신우의 말을 듣고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이참에 아주 쏙 빠져버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시모에게 말했죠. 어머, 그래요? 어머님, 아가씨가 그렇게 좋고 믿음직스러우셨군요. 그러면 그냥 아가씨랑 제사상 계속 차리는 건 어떠세요? 제가 빠져드릴게요. 괜히 이렇게 끼어있는 것도 눈치 없어 보이고 좋은 자리에 못난 며느리가 껴서 뭐 하겠어요. 그쵸? 넌 며느리가 돼서 일도 안 하겠다는 뜻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어? 머리가 제대로 달리긴 했니? 생각이란 걸 하긴 하는 거야. 어떻게든 일 안 하고 싶어서 수쓰는 거 보니 아주 싹수가 노랗네. 그런 식으로 몰아가시려고요? 어머님이 먼저 저랑 아가씨 비교하셨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했어요? 일하고도 욕 얻어먹는 게 그리 기분 좋지 않으니까 빠져드린다고요. 결국 그날은 완전히 파탄나 버렸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아주 홀가분했죠. 시댁의 이 차별하는 분위기를 어떻게든 한번 정리하긴 해야 했거든요. 신우가 돈 잘 버는 건 잘 버는 건데 그렇다고 저희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충분히 성의를 보이고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저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본다든가 신우에게만 콩깍지가 씌어서 저희를 아주 쭉정이로 본다든가 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 남편이 나서서 이런 분위기를 끊어줬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놈은 그런 걸 할 줄 모르는 건지 아니면 하기 싫은 건지 아예 못 본 척하며 간섭조차 안 하더군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저도 마지막으로 폭탄 하나 더 터뜨렸어요. 이미 제 행동과 말들로 시모의 속이 상할 대로 상했을 테니 확인 사살을 시켜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야 이 상황에서 저한테 화내는 게 왜 잘못된 건지 알 테니까 말이죠. 그리고 용돈 적게 드리는 것 때문에 저랑 아가씨랑 비교하진 마세요. 애초에 비교할 상대가 잘못됐거든요. 시모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제가 뭘 터뜨리려는지 알고 있는 남편놈은 얼굴을 일그러뜨렸고요. 그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곧 터질 폭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시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께 드리는 용돈 전부 남편 지갑에서 나온 거예요. 저는 그 용돈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터치한 적 없어요. 액수조차 남편이 정했죠. 그러니까 따지고 싶다면 남편과 아가씨를 비교하세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저는 어머님이 비교하시는데 끼일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얘? 이게 무슨 소리야? 내 용돈을 그럼 네가 주는 거야? 여태 네 동생이 엄마한테 100만 원씩 주는 동안 넌 30만 원만 준 거냐고. 100만 원이건 30만 원이건 마음이 중요한 건데 시모는 그 마음의 크기가 다르게 느껴졌나 봐요. 왜 넌 잘 나가는 동생만큼 용돈 못 주냐고 따져봐야 부하만 치밀게 할 텐데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돈을 잘 못 버는 남편놈의 화만 돋우었죠. 당신은 왜 그런 이야기를 해? 우리가 같이 준비한 거라고 말하기로 했잖아. 그럼 내가 지금 뭐가 되냐고. 동생이 100만 원 낼 때 30만 원 낸 오빠가 된 거지. 그렇다고 그게 내 탓이야? 본인 부모님 각자 챙기자고 한 건 당신이야. 솔직히 내가 어머님한테 돈 가지고 구박받고 있으면 당신이 나서서 아니라고 말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건 내가 나서기도 전에 당신이 분위기를 흐리니까 그래서 내가 말 못한 거지.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었어. 거짓말 좀 작작 해라. 그럼 지금 나한테 왜 화내는데? 나한테 화낼 게 아니라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도 가만 보면 진짜 어이없어. 애먼 사람 욕먹게 만들어 놓고. 결국 남편놈은 시모가 보는 앞에서 저에게 혼났죠. 시모도 많이 섭섭했는지 그런 남편을 두둔해주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와의 말다툼이 끝나자마자 남편놈에게 더 큰 화를 내더라고요. 너는 그런 중요한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해? 내가 그걸 알았으면 며느리한테 아쉬운 소리를 했겠어? 괜히 사람 잡게 만들고 말이야. 그럼 친정에는 대체 얼마를 주는 거야? 그 물음에 남편이 더 사색이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는 친정 부모님 용돈 드리는데 야박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집 살 때 돈을 보태주셔서 용돈이라도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남편놈이 막아서더군요. 엄마가 그것까지 알아서 뭐해? 처갓집에는 와이프가 알아서 드리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지. 설마 양가에 주는 돈이 다르다는 거야? 네. 저는 명절 때 친정에 100만 원씩 드려요. 매달 용돈도 30만 원씩은 드리고요. 아가씨만큼 많이 드리지는 못해도 최대한 성의는 보이고 있어요. 결국 친정에 드리는 용돈 액수를 알고 나서 시모는 완전히 뻥 터지고 말았어요. 사실 액수가 너무 많이 차이 나잖아요. 게다가 남편보다 제가 더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월급이 딱 100만 원 정도만 차이 나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아들놈이 명절 때 자기 용돈을 꼴랑 30만 원씩만 줬다는 사실이 시모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이었나 보더군요. 너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널 키웠는데 평소에 용돈도 안 주면서 절에 꼴랑 그만큼 준다고?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은 게 후회스럽다 이놈아. 그러면서 시모는 남편 등을 때리며 소리를 질렀고 틈틈이 제 눈치도 보더군요. 솔직히 저는 시모가 화내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각자 형편 따라서 용돈을 드리는 거지 누구 하나가 많이 드렸다고 우리까지 그렇게 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여주면 되지 금액이 효심의 크기는 아니니까요. 그럼에도 시모가 아들놈을 잡길래 저한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한 게 민망해서 저러는구나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뒤에 시모는 제게 사과를 했죠.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 한 거 미안하다고요. 그렇지만 뒤늦게 미안하다고 한들 이미 마음속에는 시모에 대한 불신이 쫙 깔려버렸고 벽까지 생겨버렸어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고작 말다툼했다고 이혼하는 집은 잘 없잖아요. 물론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정도까지 상처받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2년의 시간이 흘러 추석이 다가왔어요. 딱히 상황이 변한 건 아니어서 저는 당연히 시댁에 간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래서 짐을 싸는데 남편 놈이 갑자기 저한테 그러더군요. 여보, 짐 안 싸도 돼. 이제 우리 집에서 명절 지낼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노래졌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추석 이틀 전에 이야기해주다뇨. 뭐? 그럼 미리 말했어야 할 거 아냐. 제사 준비며 뭐며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게다가 시부모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실 텐데 이불조차 제대로 된 게 없다고. 신혼집은 시댁보다 시내에서 멀었기 때문에 남편과 제가 시댁에서 하룻밤 자면 잤지 시부모님이 집에 오신 적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놀러 오셔도 따로 호텔을 잡아드렸을 정도였거든요.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상의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가 굳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할 일이 없었으니까요. 당신 혼자서 이런 일을 결정하면 어떡해? 나도 준비를 해야 하잖아. 아니면 미리 이야기라도 좀 하든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런 일로 생각이 있고 없고까지 나와. 내가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니고 본가에서 그렇게 하자고 말 나온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러자고 한 거고. 미리 말 안 해서 미안하긴 한데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내일부터 준비하면 되잖아. 정말 섬세하지 못한 인간이었어요. 추석인데 음식 준비만 하면 끝나나요? 이놈 눈에는 이쪽 저쪽 어질러진 방이며 널브러진 집기들은 보이지 않는가 보더군요.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치우고 정리를 할 것이며 또 어느 세월에 명절 음식을 다 하겠냐고요. 답답하고 열받아서 탁자 의자에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빨리 뭐라도 시작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네, 어머님. 그래. 예. 우리 너희 집 가서 추석 지내기로 한 거 들었지? 네, 방금 들었어요. 오늘요. 아이고, 이놈이 내 그럴 줄 알았어. 미리 내가 말하겠다고 해도 굳이 지가 이야기하겠다더니. 그래, 요리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갈게. 갑작스럽게 자상해진 시모의 말에 약간 싸했어요. 이건 정말 본능적으로 느낀 건데 뭔가 이상했거든요. 저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말을 할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댁 식구를 기다렸죠. 그런데 신우도 전에 비해서 너무 부드러워졌더군요. 마지막으로 만나고 불과 반년이 지났을 뿐인데 말이에요. 새언니, 잘 지내셨어요? 어머, 집이 깨끗하네요. 저희 온다고 너무 무리한 건 아니죠? 오빠가 미리 이야기 안 했다는데 죄송해요.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니까요. 역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날 저녁 그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보, 당신한테 할 말이 있는데. 그러면서 남편이 신우와 함께 작은 방으로 들어왔어요. 안방은 시부모님 지내시라고 내드렸고 저와 남편이 작은 방에서 자기로 했거든요.
신우는 곧 돌아갈 예정이었고요. 남편이 신우와 함께 들어오는 모습을 보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것도 할 말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일까 싶었는데 정말 예상 외의 말을 꺼냈어요. 혹시 우리 본가랑 합가하는 건 어때? 부모님을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 갑자기 합가라니? 이렇게 아무 상의도 없이? 놀라기도 했고 당황스러워서 제 표정이 나빠지자 신우가 급히 말하더군요. 새언니, 사실 우리 엄마가 지금 좀 아파요. 엄청 심한 건 아니지만요. 아빠랑 두 분이서만 지내시는데 봐줄 사람도 없고 걱정이 많이 돼서 정말 미안하지만 새언니한테 부탁해 보는 거예요. 시모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좀 누그러지더군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또 모질게 굴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아무리 저한테 잘해주지 않은 시모라도 남편의 어머니이고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은 시부모까지 케어하는 것도 며느리의 도리 같았어요. 물론 시모를 모시는 건 죽기보다 싫었지만 어쩌겠어요. 그런데 생각하다 보니 궁금한 점이 생겨서 남편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으로 오시라고 해? 차라리 우리가 어머니네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아? 우리 집보다 시내 쪽에 사시니까 병원도 더 가깝고 집도 훨씬 크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합가하려면 그쪽 집으로 우리가 가는 게 나을 텐데. 그렇게 말하자 남편과 신우의 표정이 약간 묘하게 변하더군요. 뭐랄까, 무언가를 숨긴 듯 난감한 표정이라고나 할까요? 여보, 그게 사실은 얼마 전에 엄마가 이사를 하셨거든. 좀 멀리 외곽 쪽으로 나갔는데 평수도 줄고 집 상태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 그래서 엄마 몸이 더 안 좋아질까봐 우리 집에서 모시자고 한 거야. 뭐? 예전 시댁이 얼마나 좋은 집이었는데 시내랑 가까워서 집값도 비쌀 텐데 그런데 그 집을 팔았다고? 도대체 왜? 사실 엄마가 돈 쓸 곳이 좀 있어서 집 팔아서 좀 작은 곳으로 가셨어. 그런데 갑자기 아프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물론 집 한 돈으로 병원비도 좀 냈지. 하기야, 병이 사람과 상황을 가리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병에 걸리는 것인데 안 좋은 시기에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긴 하죠.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꼭 나쁜 상황과 나쁜 일이 겹치더라고요. 이때까지는 당연히 시모도 그런 상황인 줄로만 알았죠. 그럼 어머님은 지금 정확히 어디가 아프신 거야? 그게 암이시래. 그래도 엄청 심한 건 아니고 일기라서 그냥 통원 치료를 해도 괜찮다고 하던데. 따로 암에 걸려본 적도 없고 주변에도 암에 걸린 사람이 없어서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죠. 그래서 결국 합가를 허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댁 집은 그대로 놔두고 오실 테니 몸 상태가 좋아지면 다시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일기면 생존율도 높고 거의 정상처럼 지내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와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의 합가가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신경 쓸 건 많이 없었어요. 시모가 웬일로 까다롭게 굴지 않고 평상시와 다르게 굉장히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거나 많이 아프면 변한다더니 그래서 시모가 변했나 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시모가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더라고요. 병원에 다니면 약도 엄청 많이 받아오고 언제쯤 진료받는다고 할 법한데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약봉지도 들고 온 적이 없고요. 시모가 지내는 안방을 청소할 때조차 약봉지를 발견한 적이 없었다니까요. 또 보험회사에 낼 서류도 보이지 않았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수상한 건 시모가 저하고는 단 한 번도 병원에 같이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히 아픈 시모가 우리 집에 와서 지낸다고 했을 때 병시중을 들어야겠구나 싶어 내심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시모는 저한테 자기 병시중을 들라고 절대 안 하더라고요.
병원에는 무조건 남편이나 신우와 함께 갔고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도착했는데 안방에서 큰 소리가 나더군요. 언성이 너무 높아 제대로 이야기가 들리지 않아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어요. 어머님, 아가씨, 이게 웬 소란이에요? 무슨 일 있어요? 제가 들어가자마자 두 사람이 정말로 짠 듯이 싸움을 뚝 그만두더군요. 그러면서 마치 싸운 적도 없다는 듯 저한테 그랬어요. 세아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잠깐 할 얘기가 있었는데 언성이 좀 높아졌나 보구나. 맞아요, 새언니. 별거 아니에요. 그럼 전 먼저 가볼게요. 그렇게 찝찝함을 남기고 신우가 떠나고 시무는 정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지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제 시무가 신우와 같이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시무 혼자서 병원에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병원을 안 가지? 죽을 날을 받아놓은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병원에 가질 않길래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흘러가는 말로 떠보듯 남편에게 시모가 어느 병원을 다니는지 물어봤죠. 여보, 그러고 보니 어머님 암 치료하는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 아, 거기? 여기서는 좀 멀다고 하던데. 암 치료 전문이라니까 멀어도 거기 다니신다고 하더라고. 당신은 신경 쓸 거 없어. 동생이 다 알아서 하잖아. 이럴 때라도 많이 부려먹어. 아니, 그래도 명색이 며느리인데 어머님이 어디서 치료하는지 정도는 알아야지. 괜찮아. 당신은 신경 안 써도 돼. 그러면서 끝까지 어느 병원인지 이야기 안 해주더군요. 그렇다고 제가 포기할 사람이 아니거든요. 출근해서 쉬는 시간에 암을 치료하는 모든 3차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시모 이름을 대며 보호자라고 담당 간호사를 바꿔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 어느 병원에서도 시모 이름을 가진 환자를 찾을 수 없었어요. 그제야 계속해서 품어온 의문이 풀리는 것 같았죠. 아, 이것들이 짜고 거짓말을 해서 합가를 시켰구나 하고요. 거기까지 알아내니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더라고요. 당장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따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머님 아프신 거 아니지? 내가 이 동네 근처 암 전문 병원 싹 다 뒤졌거든? 근데 어머님 이름을 가진 환자가 없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자 집안에 있던 시모와 시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났으니 그럴 수밖에요. 그런데 남편 놈은 생각보다 태연하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여유가 넘쳤어요. 이 인간이 왜 이러나 싶었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화가 난 거야? 미안해. 내가 속인 건 미안한데 우리도 다 그럴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한 거야. 그리고 자기한테도 나쁜 일 절대 없어. 나쁜지 안 나쁜지는 내가 정해. 이미 나한테 거짓말을 했잖아. 당신은 어머님이 아프시지도 않은데 왜 날 속이고 합가를 시켜? 나는 합가 싫었다고. 그런데 어머님 생각해서 받아들였어. 진짜 별거 아니라고. 내 동생이 투자로 성공한 거 알지? 그래서 엄마가 살던 집 팔고 동생 투자하는 데 다 넣었어. 사실은 조금만 투자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 그래서 더 불리려고 그 다음 시골 작은 집까지 팔았지. 지금 어머님이 집을 팔아서 투자를 하셨는데 안 말렸단 말이야? 미쳤어? 야, 그래도 집은 있어야지. 혹시라도 망하면 진짜 어쩌려고 이래? 그럴 일 없어. 지금도 투자 잘 되고 있다니까. 수익이 엄청나. 당신도 보면 놀랄걸? 아, 솔직히 말하면 나도 진짜 넣고 싶었는데 못 넣은 거야. 그리고 엄마가 잘 되면 너도 잘 되는 셈이고. 완전히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집까지 팔아서 투자를 했대요. 게다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신우를 통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간접 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놓고 철석같이 돈을 벌 거라고 믿고 있으니 정말 허파가 뒤집어질 정도였죠. 그 돈을 실제로 본 적은 있어? 투자한 돈 실제로 봤냐고.
동생이 투자 수익률 포트폴리오로 딱 정리해서 보여줬어. 지금 원금의 3배야, 3배. 신나하는 꼴을 보아하니 자긴 못했다고 하지만 남편 돈도 들어간 것 같았어요. 이 집 식구들이 단체로 미쳤나 싶었죠. 완전히 정신을 놨구나. 안 되겠다. 우리 이혼하자. 나 이런 꼴 보면서는 못 살아. 이게 뭐야? 가족들이 다들 투자에 미쳐서. 뭐? 집을 팔아? 암이라고 거짓말하고 합가를 해? 와. 머리가 하도 지끈거려서 한 손으로 꾹꾹 눌렀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이해가 안 간다는 표정으로 쳐다보더군요. 이혼? 당신 지금 생각은 하고 말하는 거야? 내가 3배라고 말했잖아. 우리 지금 넣은 돈의 3배가 됐다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해? 혹시 너 재산 분할 때문이야? 먼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이혼하자는데 재산 분할 이야기부터 꺼내다니. 이놈도 참 돈 밝히고 야가 빠졌더라고요. 재산 분할은 개뿔. 그냥 너 다 가져. 나는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은 것뿐이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 투자가 잘 돼서 동생이 매번 집에 비싼 물건을 가지고 온 거 기억 안 나? 우리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주고 명품들 선물하는 모습 못 봤냐고. 봤지? 그런데 그게 이거랑 뭔 상관인데? 나는 당신네가 돈을 얼마를 벌든 뭘 하든 상관없어. 나한테 내 가정에 피해만 안 준다면. 그런데 네가 의도적으로 거짓말하고 날 속였잖아. 투자에 미쳐서 어머님 아프지도 않은데 거짓말하고 합가시킨 거 잊었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했잖아. 엄마가 집 다 팔고 투자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어쩔 수 없었겠지. 그래도 사고 쳐놓고 나한테 짐 떠밀듯이 들이밀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나 화가 나서 그저 멀뚱멀뚱 이쪽만 바라보던 시모에게 톡 쏘아붙였어요. 어머님도 그래요. 아가씨가 그렇게 좋고 믿음직스러우면 아가씨 집으로 가셨으면 되잖아요. 왜 저희 집에 오셨어요? 웃기지도 않은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게 나도 딸 집에 가보려고 했지. 그런데 딸이 자기네 집에 시부모님이 와 계신다고 해서 그래서 못 간 거야. 그리고 내가 속인 건 미안한데 그렇다고 잘못한 건 아니지. 시어머니로서 이 정도 며느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들켰다는 죄책감은 아주 짧은 시간만 느꼈나 보더라고요. 미안해하는 듯 했다가도 곧바로 자기가 아들 집에 머무는 게 그리 큰 죄냐며 아주 정신 나간 소리를 하더군요. 어이가 없어서 순간 말문이 막혔죠. 그런 저를 보더니 시모가 더 기세등등해져서 말했어요. 투자금 회수하면 내가 넓은 마음으로 널 용서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지금 이혼하렴. 너한테는 단 한 푼도 주기가 아까워. 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일에 초나치고 말이야. 제가 할 말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이혼해. 다시 말하지만 난 그 돈 하나도 필요 없거든. 그거 다 갖고 가서 뭘 하든 당신 알아서 해. 나한테 한 푼도 줄 필요 없고 그 돈으로 뭐 했는지 알려줄 필요도 없어. 남편도 결국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나 말라며 큰 소리를 떵떵 치고는 이혼한다고 했어요. 깔끔하게 합의 이혼이 됐다면 좋았겠지만 그 후에 짜증나고 구질구질한 일들이 벌어져 이혼은 결국 소송으로 번지게 됐죠. 두 사람이 신혼집에 딱 절반씩 보탰고 그래서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빌어먹을 개 같은 인간이 신혼집을 담보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자기 지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끌어다 쓴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것도 1금융권도 아닌 곳에서. 물론 제 허락이 없었으니 1금융권은 사용하지도 못했겠지만요. 만약 미리 알았다고 해도 제가 허락할 일은 절대 없었을 테고요. 게다가 더 열받는 점은 대출받은 그 돈을 몽땅 신우에게 줬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놈이 신나서 말한 수익률은 시모의 돈뿐만이 아니라 남편놈의 돈에 대한 내용이기도 했다는 걸 이혼하면서 알게 됐죠. 이 일을 통해 저는 삼중으로 충격을 받았어요.
시모가 전 재산을 신우에게 털어넣었대서 1차로 충격을 받고 아픈 척 우리 집에 들어와 합가해 지냈다는 것에 2차로 충격을 받고 마지막으로 남편 놈이 몰래 대출받아 신혼집 처분하기가 복잡해져서 충격을 받고 그래서 남편과 격렬하게 이혼 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당연히 판결은 제게 유리하게 났죠. 유책 사유가 거의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대출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 몰래 빌려다 쓴 돈을 증거로 남편의 유책 사유를 더욱 공고히 해뒀거든요. 판결 내용을 가지고 가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빨리 동생한테 가서 돈 받아와. 나한테 집값의 절반에다 위자료까지 싹 다 주면 이 집 줄게. 그러면서 일부러 남편 놈과 시모를 신우에게로 보냈어요. 사실 신우가 시모와 남편을 속이고 있었거든요. 왜 저번에 시모와 신우가 저희 집에서 엄청 싸웠잖아요. 그때 왜 싸웠나 싶어서 한번 알아보려고 신우 뒤를 따라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보고야 만 거죠. 신우의 실체를. 남편과 시모가 떵떵거리면서 돈 찾아오겠다며 떠나고 몇 시간 뒤 두 사람이 완전 사색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더군요. 저는 일부러 빈정거리며 말했죠. 어디 투자의 귀재인 아가씨한테 돈 잘 받아왔어? 빨리 줘. 나도 나가게. 당신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 동생 망한 거 언제부터 알고 있었냐고. 지금 그걸 물을 상황인가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할지가 더 걱정일 텐데 그래도 궁금해하니 답해줬어요.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우리 집에서 싸우고 사이 서먹해졌을 때부터 알았지. 아가씨 엄청 허름한 데서 지내더라고. 그것도 시댁 사람들한테 구박받아가면서. 그걸 왜 지금 알려주는 건데? 알았을 때 바로 이야기해줬어야지. 지금 상황이 완전히 엇같이 됐다고. 아, 내 돈! 남편 놈이 처절한 절규를 내지르더군요. 시모가 아프다고 속일 때는 몰랐을 텐데 이제는 제 마음을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남을 속인다는 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자기 눈에 피눈물이 나봐야 남을 울린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알 테니까요. 뒤이어 시모가 들어왔는데 신우를 연행해 가는 것처럼 끌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신우의 입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었죠. 오빠, 엄마, 정말 미안해. 나도 투자가 실패할 줄은 몰랐어. 시댁에서 받은 돈까지 다 잃는 바람에 오빠랑 엄마 돈으로 시댁 투자금 메꿨어. 그런데 오빠랑 엄마한테 계속 뭐라도 줘야 하니 어쩔 수 없이 좀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간 거고. 결국 그런 신우의 계략으로 시모와 남편은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믿게 됐고 더 큰 돈을 신우에게 갖다 바친 거였죠. 정말 바보들 아닌가요?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데 직접 하지도 않는지. 그래놓고 저렇게 철석같이 투자가 잘 되고 있다고 믿는 것도 신기했고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돈 문제는 철저히 다뤄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으니 결국에는 피를 보게 됐잖아요. 신우의 고백에 시모와 남편은 아예 무너져 버리더군요. 그럼 투자를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투자를 하긴 한 거야? 어떻게 된 건데? 엄마 돈은 다 어디로 갔어? 내 돈으로 설마 너희 시댁 투자금 다 물려준 건 아니지? 투자가 조금이라도 되긴 한 거지. 엄마, 미안해. 시댁에서 준 투자금이 엄청 많았어. 그래서 엄마가 집 팔아서 준 돈만으로는 다 갚을 수가 없어서 오빠한테까지 손을 벌리게 된 거야. 엄마랑 오빠 돈은 아예 투자하지도 못했어. 미안해. 흐느끼는 신우의 망연자실한 시모, 그리고 화가 나서 발광하는 남편. 집이 아주 난장판이 됐죠. 그래도 이제는 제 알바가 아니라 아주 냉정하게 남편에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은행 가서 후순위 주택담보대출 신청해. 어차피 한도 끝까지는 못 뽑았을 거 아니야. 일단 그거 신청해서 나온 돈은 나한테 주고 나머지 금액은 당신이 어딜 가서든 구해와. 당장 퇴직을 해서 퇴직금이라도 받아오든지. 퇴직?
왜 이렇게 성급하게 굴어? 너 이 집 필요 없어? 나보다는 네가 더 급하잖아. 나는 친정으로 가면 당장 잠잘 곳은 있다지만 넌 뭔데? 가족들 다 데리고 길거리에 나앉으려고? 우리 집이 있는데 왜 내가 길거리에 나왔는데? 여기 내 지분도 있다고. 웃기시네. 있었겠지. 지금은 대출 받아놓고 다 날려먹어서 이 집 팔아도 네 지분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당신이 허락 안 해주면 어차피 팔지도 못하니 하는 말이잖아. 이 집 너한테 넘겨줄 테니까 빨리 돈 가져오라고. 그제야 남편놈은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걸 알아채더군요. 어떻게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돈을 만들어 왔어요. 하긴 이혼 판결이 났으니 하루라도 빨리 돈을 마련해야 이자를 안 내잖아요. 이혼에 의한 재산 분할로 남편놈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니 고스란히 선순위와 후순위 대출이 안겨졌고 남편놈은 이자 폭탄을 맞게 됐어요.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긴 했죠. 이 집을 팔아서 대출을 갚은 뒤 차액으로 월세집을 구하면 되거든요. 물론 부모까지 모시고 살 적당한 가격의 월세집을 구하기가 어렵겠지만요. 월세는 매달 돈이 계속 나가는 건데 게다가 저한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차도 팔고 신용대출까지 끌어쓴 터라 이자 말고도 갚을 빚도 많았죠. 뭐 남편놈 상황이야 어찌됐건 이제는 저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 집에서 탈출하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가져갈 것만 싸서 나오는데 시모가 저를 아주 원망 어린 눈으로 쳐다보더군요.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좀 더 시간을 두고 해결했어도 될 일이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이 난리를 쳐가며 이혼까지 하고. 너한테 우리는 가족이 아니었던 거지? 저를 가족 취급해 주신 적 있으세요? 그렇게 믿고 따르던 건 제가 아니라 아가씨였잖아요. 솔직히 며느리보다 딸을 더 믿으셨으니 일이 이렇게 된 거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사고 쳐놓고 이제와 원망하시네요? 전 잘못한 게 없어요. 다 어머님 잘못이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도 다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였어. 누가 잘 살아보겠다고 전 재산을 갖다 넣어요? 어머님, 그거 말만 투자지. 사실 도박이라고요. 도박, 투기. 어쨌든 따지고 싶으시면 저 말고 따님한테 따지세요. 저는 이제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너 잘났다. 혼자 돈 안 뜯기고 실속 다 챙겨서 가니 기분 좋겠구나. 우리가 속고 있는데도 말 안 해준 거 보면 너도 나쁜 년이야.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계속 말했었어요. 아가씨가 수익이 계속 나는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고요. 그때는 한마음 한뜻으로 아니라면서 아가씨 편들더니 이제는 말 안 해줬다고 제 탓을 하시나요? 남 탓 그만하고 스스로를 좀 돌아보세요. 네? 그렇게 말하자 결국 시모의 차가운 눈길이 신우에게 가서 박혀버렸죠. 믿음이 컸던 만큼 배신감도 큰 듯 했어요. 시모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노가 가득했는데 신우는 자기도 억울하다는 입장만 내세우더군요. 엄마 말대로 나도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투자하겠다고 결정한 건 엄마잖아. 엄마가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그럼 투자 결과가 어떻든 책임져야 하는 거지. 투자해서 망한 거면 내가 책임이라도 지지. 그런데 너 그 돈으로 투자도 안 했다며? 그러고는 지금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그래도 받아먹을 건 다 받아먹었잖아. 용돈 100만 원씩 주고 비싼 선물할 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그때는 내 돈이 투자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지. 이런 상황인 줄 알았으면 선물들도 안 받았을 거야. 내가 미쳤지. 돈에 눈이 멀어서 전 재산을 날려? 내 돈 내놔 이거 사. 너 앞으로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할 줄 알아. 그렇게 세상에 둘도 없이 사해줬던 모녀가 순식간에 원수지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시모와 남편은 아주 벼르고 있더군요. 어떻게든 신우에게서 한 푼이라도 더 건지려고요. 그래, 너 앞으로 택배 일에 배달 일까지 해. 내가 퇴근하고 저녁 시간에 너 감시할 거야. 오전이랑 오후에는
엄마랑 아빠가 너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착실하게 돈이나 벌어서 변제해. 보면서도 진짜 골 때리는 상황이다 싶었죠. 어떻게든 돈을 돌려받고 싶은 심정은 이해했으나 설마 신우에게 일을 시킬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감시까지 하겠다고 말하다뇨. 결국 그렇게 전신우는 배달일과 택배일을 병행하며 돈을 벌어야 했어요. 이혼하고 집을 나온 제 귀에도 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죠. 그래도 전신우가 어떻게든 애를 쓴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잠시였어요. 정말 웃긴 일이 터졌거든요. 전신우가 월급날 돈을 들고 잠수를 타버린 거예요. 동생 잡겠다고 전 남편 놈이 저한테 연락했을 때 진짜 배꼽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내 동생 혹시 거기 있어? 2년이 월급 다 들고 날랐어. 그걸로 이번 달 이자 갚아야 하는데 와,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지가 지금 도망갈 때야? 동생이 돈 들고 날랐어? 2번이나 당해보니까 기분이 어때? 뒤통수 되게 얼얼하겠다. 나도 당신한테 속았을 때 그랬는데 이제야 내 기분 정확하게 알겠네. 위로는커녕 이렇게 말하자 전 남편 놈이 주춤하더군요. 대놓고 웃을 줄은 몰랐나 봐요. 그런데 웃겨서 웃음이 나오는 걸 어쩌나요? 당신 정말 내 동생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지? 얘 때문에 우리 엄마 화병 나서 들어누웠거든. 분명히 누가 도와준 것 같은데? 내가 도왔을 리가 없지. 나는 애초부터 당신 동생 수상하다고 말했던 사람이잖아. 나서서 나 재밌게 해준 건 좋은데 번지수 잘못 짚었어.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러자 전 남편도 수긍했는지 입을 꾹 닫더군요. 믿는 도끼에 벌써 2번이나 발등이 찍혔으니 기분이 참 똥 같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인간을 제가 위로해 줄 필요는 없죠. 솔직하게 말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 구경하고 있으니 이혼